속초 언덕 위 공증사무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건물 앞에서 준호는 잠시 숨을 고쳤다. 유리문에 비친 모습은 초라했다. 어깨가 좁은 정장, 낡은 구두. 그래도 할아버지를 위한 자리였다. 이시정각 문을 열자 가족들의 시선이 모였다. 왔네. 아버지의 짧은 인사, 차가운 기색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그를 위아래로 훑고 한숨을 쉬었고 명품 백과 고급 차림새가 눈에 거슬렸다. 명품 정장 차림의 지은이는 최신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준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공기, 낯선 타인들 같았다. 잠시 후 회색 양복 차림의 공증인이 들어왔다. 고 박영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준호의 심장이 덩달아 크게 뛰었다. 속초중앙시장 영수횟집 본점과 2호점 3호점, 설악산 펜션 2채, 국민은행 예금 50억, 신한은행 예금 30억, 교동 토지 3,000평. 전부 손자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80억이 넘는 재산. 준호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장남인데 왜 전부 손자에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공증인은 차분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고인의 뜻이 분명합니다. 혹시 치매라도?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계산하듯 복잡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띠며 준호를 보았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널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너 혼자 다 감당하기 벅차지 않니? 횟집 3곳, 펜션까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학원 운영하면서 경영도 해봤거든. 지은이 비로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맞아. 겨우 프리랜서로 버티던 내가? 이건 현실의 문제야. 잘못 운영하면 할아버지 평생 노력이 전부 물거품 돼. 준호는 손을 모으며 낮게 하지만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절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비웃듯 팔짱을 꼈다. 믿음은 능력과 달라. 어차피 가족인데 내가 도와주마.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어. 경영은 내가 더 알지. 그 말에 준호는 가슴속 오래된 상처가 돋았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가 치밀어 오르듯 자리에서 일어서자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보,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잠시 숨을 고른 공증인이 입을 열었다.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 외의 가족이 개입하려 할 경우 별도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고인이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문서요? 저도 모릅니다. 봉인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그 문서가 무엇일까 가슴 뛰었다. 공증 절차가 끝나고 내려오자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엄격했지. 이제라도 잘해보자. 엄마가 경영 경험도 있으니. 준호는 단호히 팔을 뺐다. 7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먼저 나간 거잖아. 쫓겨났죠. 20살 생일날 집안에 수치라며 짐 싸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재수까지 실패해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공부 못하면 아들이 아닌가요?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고 편의점 알바 전전할 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만 저를 지켜주셨어요. 지은이 다가와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과거에 매달리긴. 이제 중요한 건 미래야. 누나는 부모님 지원으로 대기업 다니고 결혼 자금도 받았죠. 그런데 왜 할아버지 재산까지 필요합니까? 가족이니까 공평해야지. 내가 다 가진다는 건 불공평해. 독차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지은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경험도 없는 너한테 80억. 할아버지가 제 정신이셨을까? 준호의 눈이 번쩍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똑했다. 할아버지 모욕하지 마세요.
끝까지 누구보다 현명하셨어요. 아버지가 낮게 끼어들었다. 현명했다면 왜 아들인 날 제치고 내게 줬겠냐? 준호는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이유를 아버지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지만 결국 말을 삼켰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독하게 뱉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소송 걸겠다. 어머니! 법정에서 보자. 그녀와 아버지 지은은 외제차에 올라 떠났다. 남겨진 준호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파도가 요동쳤다. 80억이란 숫자보다 무겁게 다가온 건 피 맺힌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돈으로 얽히며 더욱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님,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박상민 씨 측에서 상속 무효 소송을 검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쉽지는 않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뵐까요? 전화를 끄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몰려들었다. 폭풍이 닥쳐오는 풍경이었다. 할아버지의 선물은 축복이자 시험이었다. 돈과 혈연의 갈등을 넘어 그는 이제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증명해야 했다. 준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7년 전에는 무력하게 쫓겨났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킬 것이 생겼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할아버지, 저 할 수 있겠죠? 묵묵히 제 길을 간다면 세찬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고 마주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야 스스로 어른이 되어감을 느꼈다. 준호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으며 홀로 서기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새벽 3시 고시원. 어두운 방 안에서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은행 잔고가 떠 있었다. 50억. 아직도 믿기지 않는 숫자였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짓누르는 건 전날 밤 도착한 문자였다. 준호야, 내가 할아버지를 이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조심해. 한숨이 새어나왔다. 부모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 김상훈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피다 고개를 들었다. 박준호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모님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속초 시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준호님이 고인을 세뇌했다. 약을 먹였다. 심지어 강제로 서명을 받게 했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그런 말까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도 없는 얘기인데 왜?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작은 도시에선 소문이 곧 진실이 됩니다. 특히 큰 돈이 오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부모님이 횟집 직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을요? 네. 새 주인이 경험이 없다. 금방 무너질 거다. 그때 자신들이 인수할 테니 기다리면 보상한다는 식입니다. 준호는 막막함을 느꼈다. 상속받은 지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파도가 몰려오다니. 그날 오후 준호는 바로 속초로 내려갔다. 영수횟집 본점. 문을 열자 웅성거림이 멈추고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피했다. 주방장 김 씨 역시 어색한 얼굴이었다. 김 주방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장님. 그는 사장님이라 부르며 멋쩍게 고개를 숙였다. 요즘 가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좀 복잡합니다. 왜 그렇죠?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젊은 사장님이 오셔서 혹시 다 해고하고 새 사람 쓰실까 걱정하는 겁니다. 전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분들이잖아요. 김 주방장은 망설이다가 한마디 더 보탰다. 그런데 며칠 전 사장님 아버님이 오셔서 준호 씨는 곧 재산을 날리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인수할 거라고. 그때까지 버티면 보너스를 주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주방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수 사장님을 20년 모셨습니다. 그분이 준호 씨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를 겁니다. 당장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지만 서늘한 외로움이 파고들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준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바람에 몸이 흔들릴 만큼 거셌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너무 교활하고 저는 혼자라서. 목이 메었다. 소주를 따르고 잔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이 다가왔다. 준호 아니냐?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다. 네, 어르신은. 나는 영수의 친구 최 사장이야. 수산시장에서 40년을 함께했지. 그는 옆에 앉아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소문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영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기억해라. 장사는 혼자서 못한다. 너에겐 믿을 동지가 필요해. 그는 명함을 내밀며 한마디 더 했다. 어려우면 연락해라. 영수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가 떠난 뒤 준호의 가슴 한편에 온기가 남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니었다. 늦은 밤 고시원 현관문을 열자 기분이 섬뜩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노트북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분명 누군가 다녀간 것이다. 빠뜨린 건 없었지만 숨이 가빠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야, 내일 시간 돼? 얘기 좀 하자. 누나 지은의 목소리였다.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해. 내일 강남역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카페. 지은은 명품 정장을 입고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건 재산 분할 동의서야. 네가 70%, 우리가 30%? 합리적이지? 준호는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았다. 누나, 이건 할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뜻? 할아버지가 정말 제정신이었을까? 미안하지만 경험도 없는 내가 다 받는 건 말도 안 돼. 누나, 제발. 지은은 그의 말을 끊었다. 거절하면 우리도 끝까지 간다. 정신감정, 언론, 소송 못할 게 없어. 준호는 팔걸이를 움켜쥔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지은이 팔을 붙잡았다. 생각 좀 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럼 법정에서 뵈죠. 준호는 팔을 빼고 나왔다. 거리 위로 나오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협상은 끝났다. 진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 문서. 지금이 확인할 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확인해드리죠.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부모님과 누나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수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준호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번엔 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눈꺼풀은 무겁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오히려 불길이 솟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상속이었으니까.